다른 프랑스 도시 혹은 유럽 도시들은 여전히 시내에 있는 중심에 교회 탑에서 종을 울려주더라고요. 시간만큼. 밤에 찍은 거라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보시면 볼 수 있는 건 다른 집들의 지붕밖에 없어요. 크게 뷰를 볼 수 있다거나 전망이 좋은 그런 방은 아닙니다.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각형이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지붕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는 했는데 확실히 천장이 낮고 공간이 좁아요. 이게 바로 한여방의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었고,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화제작 에밀리 인 파리의 파리, 정말 실제와 같은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에밀리의 집이에요. 왜냐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뷰라서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조승연 씨 채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인 파비안과 조승연 씨가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프랑스인 파비안의 얘기로는 에밀리 인 파리에 나온 프랑스는 너무 미화돼 있고, 특히나 그 한여방이라고 하는 고층 건물의 제일 다락방, 예전에 하녀들이 쓰던 그 방을 집으로 쓰는데 그곳이 너무 미화돼서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파리가 아니라고 단칼에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재밌고 인상이 깊었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파리에 대한 로망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다녀왔던 영상들을 다시 이제 뒤적뒤적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리는 너무 오래전에 갔다 와서 영상이 없지만 약 2년 전에 니스를 다녀왔거든요. 남부 도시 이제 니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제가 묵었던 숙소가 다름 아닌 에밀리 인 파리에 나온 그 한여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너무 로맨틱하더라고요. 파리를 포함해서 다른 프랑스 도시 혹은 유럽 도시들은 여전히 시내에 있는 중심에 교회 탑에서 종을 울려주더라고요. 시간만큼. 밤에 찍은 거라 보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보시면 볼 수 있는 건 다른 집들의 지붕밖에 없어요. 크게 뷰를 볼 수 있다거나 전망이 좋은 그런 방은 아닙니다.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삼각형이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지붕에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는 했는데 확실히 천장이 낮고 공간이 좁아요. 이게 바로 한여방의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었고, 방은 1박에 약 25,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성비는 굉장히 좋았고, 남부 프랑스에서 제가 묵었던 다른 숙소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위에는 주방이 있고, 그 주방이 맨 위에 있는 것은 아마 굴뚝이 연결돼서 예전에는 요리를 하기가 편해서 그렇지 않았나 혼자 추측해 보는데요. 그 주방으로 이어진 테라스가 있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그 접시들을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3층 맨 위층에 주방이 있고, 계단을 좀 내려오면 약간 애매한 위치, 약간 0.5층 중간층에 거실이 자리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한국은 사실 층수가 있는 집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층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방이 1층이고 주방이 3층이라고 하면 어중간한 그 크기의 독립적인 층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어설프게 0.5층으로 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립적인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 밑으로 내려오면 방이 2개가 있었는데 저와 친구가 각각 하나씩 사용을 했습니다. 방을 들어갈 때 열쇠를 주셨는데 되게 전통적이고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걸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는 2인실인데 아주 작은 침대가 들어가 있어서 한 명이 더 추가해서 자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잘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밤중에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수중을 들어주는 하녀나 하인이 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한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특히 이렇게 벽에 무슨 나무 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찬장이라던가
뭔가 수납 공간 혹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문일 줄 알았는데 여니까 그냥 되게 평평한 벽이더라고요. 약간 블라인드를 여는 것처럼 되게 얇은 문을 그냥 거기다 달아서 보기 좋게 약간 장식식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유럽 화장실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바로 이 비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데는 다 기계식이잖아요. 변기 옆에 조그마한 소형 변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오리지널 비데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로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뭐 손을 닦는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가방을 놓는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여기에는 욕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웬만한 호텔이 아니라면 전통주택에서나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캐리어보다 배낭이 훨씬 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처음 보여드렸던 방은 욕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포함되어 있는 방이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숙소를 선택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욕실이 포함된 그런 종류의 숙소는 안스위트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안스위트란 것은 말 그대로 침실 안에 욕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는 분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베드룸 플러스 베스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침실과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숙소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정말 다르겠지만 만약에 같은 숙소에서 어떤 항목은 안스위트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항목은 베드룸 플러스 베스룸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공용 욕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스위트라고 포함해야만 침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인 거고 이건 말 그대로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화장실이 단독실이라는 거는 개런티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안스위트라고 표현된 부분이 훨씬 더 비싸요. 아무래도 두 침실과 화장실을 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저의 오늘 영상 포커스는 주거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프랑스의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랜선 여행을 잠시나마 즐기시라고 제가 이때 촬영했던 영상을 함께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 trying to find a new way where the sun's shining down on my face. I'm running away.